이렇게 하시면 되죠. 30 나오죠. 자,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고, 이거 int a랑 b를 밖에다 놓으면, 그럼 리턴을 그냥 하죠. 리턴을 해서 int 리턴해서 출력을 여기서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 30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함수가 지금 협업했죠. 근데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이 A와 B를 플러스 함부로 사용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사용할 때 A가, 그러니까 메인이 넣어주죠. 이렇게 받아주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바깥에 A 만들어 놓으면 얘가 예제가 좀 잘못됐네. 자, 죄송해요. 예제 좀만 바꿀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로 예제를 바꾸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케어랄까? 잠시만요. 간단한 예로 다시 바꿀게요. 좋지 않은 예시였던 것 같아서 그냥 테스트로 하고요. 요 A의 값을 다시 갑자기 예제가 안 들어오네. 자, 제가 지금 막 예제가 안 떠오르는 관계로 예제를 생각이 나면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지역 변수를 권장하는 것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역 변수를 쓰는 이유는 어쨌든 이 A라는 함수, 그러니까 A라는 변수를 두 개의 함수가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원래 A가 20인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했다가 얘가 이렇게 테스트 호출을 하면은 얘가 쓰던 A를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고치잖아요. 10으로. 그래서 1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드가 많아지면서 복잡해지면은 얘가 딱 바꿨을 때, 이 값을 바꿨을 때 얘가 사용하는 쪽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좀 얘가 맞지 않는 데이터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자, 그런 예시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만약에
흐름이 끊겼는데 갑자기 이게 예제가 안 떠오르니까 설명이 좀 막혔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래서 일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여기서 지금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지역 변수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함수가 둘이 이제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둘이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공유 자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만약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친구면은 얘가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용하라고 잠깐 건네줄 수 있죠. 허락할 수 있죠. 이렇게 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 변수를 친구한테 딱 보여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쓸 때 매개 변수랑 리턴을 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을 이용해서 함수 간의 데이터가 오가는 이유가 전역 변수 쓰지 않고 함수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거죠.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예제를 딱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예제는 제가 바로 생각나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전역 변수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 이용해서 처리를 해라. 이걸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끔 문법적으로도 많이 발달을 합니다. 나중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면 뭐가 또 좋냐면, 이제 함수의 지역화와 고립화가 잘 되면 자원 관리가 이제 효율적이에요. 자, 왜 그런지 역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작업용을 이렇게 고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쓰는 이 함수가 쓰는 이 자원들, 이 지역 변수들은 어쨌든 얘만 쓰죠. 이 함수가 일할 때만 쓰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일할 때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 이 사람이 쓰는 이 재료들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잘못돼도 이 사람한테만 영향이 있고 이 사람한테 영향이 없다 그랬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함수 생각을 하면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뭐 좀 잘못되거나 해도 얘랑은 자원이 아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이 좀 잘못되거나 망가지거나 사라져도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걸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는 이 함수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함수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배정된 일이 있을 건데 만약 다 끝냈어요.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하던 재료들 필요 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용하던 자원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원을 싹 다 버려도 상관없겠죠. 자, 그 말은 이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 자원이나 이 공간들을 또 다른 함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메모리의 생김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상자가 굉장히 많다. 이 상자의 크기는 1이라 그랬죠. 1바이트. 1바이트짜리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십억 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막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다고 해도 이 자원은 무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많이 쓸 때는 이거를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쓴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이게 쓰다 보면은 결국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꽉꽉 차면은 부족해지겠죠. 메모리가. 그럼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 메모리가 부족해져서 하드디스크까지 가거든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 대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램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몇만 배 더 빨라요. 그래서 램이 부족하면 느려지는 이유가 하드디스크 써서 그래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원이 점점점 점유가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다 쓴 자원은 빨리빨리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A 프로그램이 요거랑 요거를 썼었는데 이제 얘가 할 일 다 끝냈다? 그럼 원래 요거 비워줘야죠. 그래야 B라는 프로그램이 또 여기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수십억 개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크게 만들면 함수 20개 정도에 각 함수당 변수를 한 3, 4개씩 한다고 하면은 거의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함수가. 지역 변수가. 그럼 함수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귀찮죠? 자, 그런데 결국 함수의 지역 고립화를 잘 시키면 이 함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요 자원을 마련해 놓고 쓰잖아요. 얘가 할 일 다 끝나면 이거 치워도 다른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어요. 이거. 딱 규칙이 있잖아요. 함수가 끝나면 필요 없으니까 다 치워라. 이렇게 시킬 수 있죠. 공용자원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쓰다가 얘 처리했다고 이거 치우면 안 됩니다. 얘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딱 잡혀 있어서 얘가 다 쓰고 나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치울 수 있죠. 우리가 안 치우고 시스템한테 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 변수는 시스템에 의한 해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지역 변수는 무조건, 약속이에요. 이것도 시스템 간의 약속인데 시스템이 함수가 끝나면 무조건 해제하게 돼 있어요. 메모리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왜 못 쓰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요거 왜 빨간 뜨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int A라는 변수는 요때 만들어져서요. 요때 끝나잖아요. 지역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라져요. 시스템이 가져갑니다. 이거. 없애버려요. 이렇게. 당연히 A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걸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깥 지역이 안쪽 지역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보다 빨리 사라지니까. 메모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이 막 치워버립니다. 지역이 끝나면.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신경 안 쓰면. 그거에 대한 예제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왜 어지럽게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많이 써야 되냐? 지역 변수가 효율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시스템이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요 메모리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포인터라는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역 변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자원들이고 그래서 시스템이 아무거나 막 치우면 안 되고 지역 변수만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변수만 모아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스택 메모리라고 합니다. 스택 메모리 말고도 메모리 영역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메모리가 이제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잘 알아야 되는 메모리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택 메모리고요. 자, 왜 스택이라고 불리냐면 이 스택이 일종의 자료 구조의 하나인데 이 스택 형식으로 메모리가 관리되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